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노 CMS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노 CMS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노 CMS에서 경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안동근 상무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나노 CMS의 김시석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말을 시작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노 CMS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노 CMS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노 CM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나노 CMS의 전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또 핵심 기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회사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는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보안 소재 전문 기업 중에서 관련된 내용은 빛의 파장과 파동을 제어하는 원천 소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빛의 파장, 파동을 적용해서 자외선 유기 형광안료, 근적외선 흡수 반사안료, 적외선 발광체 등이 은행권이나 여권, 주민등록증, 브랜드 프로텍션에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소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연평균 6% 이상을 성장하고 있으며, 보안 시장 중에 국가 보안 시장이 대략 65%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보안 시장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적용이 되고, 또 향후에 특허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 CMS에 개발된 나노 소재의 적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첨단 보안 소재 및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소재 기반으로 해서 첨단 보안 소재 시장 관련된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 그 다음에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 그 다음에 적외선 발광체가 은행권이나 첨단 보안 소재, 신분증, 은행권, 여권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 나노 소재의 기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미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용 적외선 흡수 필터, 근적외선 흡수 소재, 또 전도성 필름 소재의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광학 안경용 근적외선 흡수 소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발광체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바이러선 사멸용 222 UV 램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멸용 222 UV 램프인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한 램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시적 진출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보안 소재가 나노의학 소재에 적용될 수 있고, 나노 소재 기반으로 해서 스텔스나 아니면 전자파 차폐에 적용함으로 해서 시장 범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을 했고, 현재는 보안 재료에 관련된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 적외선 발광체가 현재 매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 관련된 내용에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화학 분야에 2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향후의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용하기 위한 대한나노의학회나 나노기술연구조합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 CMS의 성장 역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 보안 소재를 개발하고 성장 후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LED용 그 고위도 백색 발광 소자용 난야극의 형광체를 개발했고 2006년도에 1,000원권의 보안완료 한국조폐공사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약기에서는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13년도부터 적용된 유로화의 보안재료 적용 실험을 해서 2016년도에 유로화 적용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은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의 아이고 또 알국의 보안 시장 진출을 하였고 유럽의 P국, T국의 보안 소재 시장을 진출하였습니다. 2020년도까지 신물질 14개 품목을 등록하고 카스남바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신물질에 관련돼서는 독성 안정성 심의를 거쳐 이 지역에 맞는 환경법에 맞춰서 EC 넘버를 등록하고 미국에는 토스카를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점으로 한국 신여권의 나노시엠에서 보안재료가 채택이 됐고 2020년도에 차세대 주민등록 중에 나노시엠에서 보안재료가 채택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에 인도에 보안재료가 2가지가 여권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 요소 기술을 그레이드별로 나누면은 일반적으로 유관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는 레벨 1 그레이드를 오버트라고 합니다. 레벨 2 코버트 그레이드는 자동 검지 장치나 또 특수한 장비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레벨 3는 완전 최상위의 보안 재료로서 포렌식으로 표현되고 중앙은행이나 특별한 허용받은 기관에서만 검수하는 장비가 보안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시엠에서 공급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지금 코버트 그레이드의 근적외선 흡수 반사 완료, 자외선 유기 형광 완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적외선 발광체인 경우에는 레벨 3의 포렌식 보안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경영 면에서 근적외선 흡수 반사 완료인 경우에는 보안 재료의 특성이 2가지 기능을 한 가지 물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쇄물은 조폐공사의 겨냥 샘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에 숫자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소리부엉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같이 인쇄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나노 CMS에 관련된 재료가 2015의 하단 부분에 적용되어 있고 소리부엉에는 상단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적외선을 조사했을 때 920나노에서 하단 부분에 검정색, 그 다음에 소리부엉이의 상단 부분에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일반 안료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나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에서 1050나노에서는 1015나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 숫자가 그냥 백색으로 표시가 되고 또 소리부엉이 역시도 백색으로 희미하게 표시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20나노와 1050나노에서 2가지의 기능을 한 물질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는 기존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공급하던 제품보다 품질과 가격이 우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이 이제 여권이나 아니면 은행권에 상품권에 적용이 됐었습니다만은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은행권의 디자인 변경이나 한국 여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수입품을 대체했었습니다만 수입품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국산화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한국 여권에 적용이 돼 있고 또 향후에 국산화가 될 때 은행권에도 대체가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 상품권에 나노 CMS의 자료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노 CMS에서 개발된 자외선 유기 형광 안료인 경우에는 그린, 레드, 브루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또 품질 면에서 내약품성이나 형광 강도가 기존 제품보다 우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 방광체 안료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으로서 향후에 또 현재 한국은행권에 두 가지 아이템이 적용되고 있고 차세대 주민능력 소재나 해외 은행권 적용 품질 테스트를 지금 통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조폐공사의 겨냥 샘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쇄된 검은색 인쇄 글자에 일정한 빛을 조사했을 때 발광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검사 방법은 조폐공사의 특수 장비에 의해서 확인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외선 발광체 안료인 경우에는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아서 또 이와 같이 빛을 조사했을 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을 조사해서 이와 같은 적외선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검사 장비로만 검사하는 보안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특허 등록 및 출원이 62건이고 신물질 등록이 14건으로서 이와 같은 특허 확보에 의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산업 경쟁력 확보 또 시장 진입 장벽을 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상용화 경쟁력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연구, 개발한 제품에 대한 공정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양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의해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양산화 기술이나 품질 관련된 기술이 축적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양산화나 품질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노CMS에서는 관련된 축적 기술에 의해서 기술 경쟁력과 기술 신뢰도 신규 기술 개발 능력이 전부 다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재료 시장에 대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양산화까지 품질 관리 또 인허가 취득에서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또 독성 안정성까지 검증을 거쳐서 이미 한국은행권에 2006년도부터 납품을 해서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인정이 받아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보안 소재 시장이 높은 상태에서 한국은행권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행할 때 또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해서 후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 중에 하나가 보안 재료가 미공개가 됐거나 은행권에 대한 디자인 변경, 화폐 개혁 아니면 특수한 새로운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된 기술이 특허에 의해서 제조 및 사용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하고 또 관련된 재료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공급기관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또 관련된 정보의 입수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개발된 제품이 신규 적용이 될 경우에 한국의 예로 2009년도에 5만 원권이 교부가 됐습니다만은 실제 ATM기에서 적용한 시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되겠습니다. 것처럼 5만 원권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센서라든지 ATM기에 관련된 부품의 교체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교체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전부 진입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행권이나 여권에 적용될 경우에는 관련된 제품이 보안 기능의 보안 소재가 최소한 은행권이나 여권이 교체가 되지 않는 한은 수명이 계속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수명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노CMS의 매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시장의 매출 확대 부분에서는 은행권 부분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으로 국내 은행권 첨단보안 시장에 이미 선점이 되어 있고 또 5만 원권 은행권 발행 증가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결제 증가에도 현금 발행은 3배가 증가가 되고 있고 코로나에 의해서 현금 유통량이 고액권이 더 귀해진 상태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어떻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은행권 발행량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권 부분에서는 한국 여권의 변경에 따른 신여권이 2020년부터 생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에 의해서 2021년부터 신여권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CMS의 첨단 소재의 자외선 유기 형광 완료 3종이 보안세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ID 카드 부분에서 한국의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보안재료가 채택이 돼서 금년도부터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의 매출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노CMS 단독으로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조폐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인 경우에는 나노CMS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며 조폐공사와 같이 유럽 중동 지역 또 아시아 4개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나노CMS의 대리점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서아프리카 경제동맹체에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인 경우에는 나노CMS가 중점적으로 2021년부터 해외 시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의 화폐 개혁이나 디자인 변경에 사유가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2013년서부터 나노CMS가 유로화에 적용해서 2016년도에 채택이 된 것처럼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시장이 진입이 가능한데 1년에 한 나라씩만 보안재료가 채택이 될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폐 시장이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등
의해서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전 세계의 화폐 발행량은 2025년도까지 연평균 2.6%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도까지는 화폐 유통량이 6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량의 증가와 고액권의 사용 증가가 첫 번째로 시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아무래도 고액권의 보안재료에 대한 특성상 보안성이 높은 보안재료를 채택하는 게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의 펄프 생산량이 면화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면화 생산에 의한 은행권 종이 재질인 종이의 부족으로 해서 폴리머용 플라스틱 생산량이 플라스틱으로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의 생산량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 성장성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프랑스, T국, 또 R국, 유로와 기타 은행, 또 P국, B은행, 북미 지역, 서부 아프리카, I국, V국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부분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여권에 적용하고 I국이나 P국에 이미 적용되거나 승인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ID 카드 부분에서는 한국과 T국, I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장 매출 확대에서 중점적으로 202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국인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일반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교체되면서 나노CMS 아이템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적용된 품질을 은행권에 기술 공유가 됨으로 해서 인구 13억 시장에 관련된 고액권의 나노CMS 보안재료가 적용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V국인 경우에는 이미 2020년 작년 11월 달에 연구 개발 평가를 끝내고 양산화 테스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재질이 커튼 타입에서 고액권은 폴리머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권에 적용하는 거로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I국이나 V국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던 잉크를 국산화 정책에 의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잉크를 만들어서 쓰는 정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CMS가 보안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I국과 V국의 보안 소재에 관련된 부분을 공급해서 해당 국가의 산업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I국의 V국에 관련된 시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품질 승인이 된 상태에서 양산화 단계에 적용되고 있는 V국과 I국의 여권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기술 지원과 또 양산화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보안 시장 매출 확대 부분에서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첨단 보안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부분에 관련된 기술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적용해서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 규모는 연평균 22%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진의류 업체인 다국적 기업인 게스의 나노 CMS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의 광고지나 아니면 케이스에 적용되는 인쇄업체의 무궁화 LNB를 통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칩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의 칩에 한국적폐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적용한 경험이 있고, 또 특수필름인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인 3M과 또 화장품 용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추정에서는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매출 증대로 높은 영업률, 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1년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연평균 성장 속도를 대략 7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80%에 해당되는 국가보안 시장을 공략해서 매년 1년에 한 나라씩 마켓시어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민간 보안 시장 및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노 CMS의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로드맵에서는 지금까지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립하는 부분에 해외 시장 한국적폐공사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국가보안 시장 해외 진출 본격화와 브랜드 프로텍션 시장 진출로 민간 보안 시장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 전략에서는 글로벌 보안 시장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데, 보안재료 관련된 전문화 기업으로서 각국의 나노 CMS의 보안재료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유로화에 공급하고 있는 또 공급이 지금 안 된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기존 진출 지역 매출 확대 및 미진출 지역에 대한 시장 진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AI나 또 향후에 화폐 디자인 변경 등을 대비한 IoT 기반의 스마트 위주 방지 기술 개발과 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되는 적외선 흡수 필터형 소재 개발을 통해서 시장 진출하고, 또 이미 나노 소재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통해서 광학, 바이오,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구 개발하는 아이템 중에서 향후에 화폐 디자인 변경, 화폐 개혁 아니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한국적폐공사가 참여 기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첨단 보안 시장뿐만 아니고 민간 보안 시장에도 적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을 구축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3년에 26억 연구 과제를 산업자원부로 승인을 받아서 나노 CMS가 지금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분야로서 적외선 흡수 필터 소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소재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음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카메라 핵심 부품인 적외선 흡수 필터형 근적외선 흡수 소재의 국산화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의 개수가
2개에서부터 많게는 지금 7개까지 장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기는 적외선 필터가 전량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산화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해상도나 선명도 또 색상면에서 원활치 않지만은 적외선 필터가 장착이 되면서 고기능의 카메라의 기능을 해상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2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3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3개의 세부 과제 중에 1세부 과제가 파장 선택성 염료, 그다음에 2세부 과제가 고내열 광학 소재를 이용한 적외선 2세부 과제가 고내열 광학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세부 과제가 이와 같은 파장 선택성 염료 수지를 이용한 적외선 흡수 필터 모드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국산화가 됨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 또 스마트폰 카메라 분야에 시장이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노CMS가 주관이 되고 있는 파장 선택성 염료인 경우에 5년에 거쳐서 연구비가 45억이 책정돼서 지금 현재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는 근적외선 흡수 강화에서 프로그레스 대체 국산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사멸용 UV 램프 개발이 되겠습니다. 원천 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 사멸 램프 개발로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보안 재료인 적외선 발광체 기술을 응용해서 바이러스 사멸용 222 UV 램프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외선 2호산 램프인 경우에는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사용을 못하지만은 222 램프인 경우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데 254 나노 램프보다는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균주 사멸 실험에서도 박테리아인 경우에 사멸성이나 또 효모균이나 또 바이러스에서 사멸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현재 코비드19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쉽게 설치하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쉽게 사멸할 수 있는 램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보안시장의 매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할 계획하고 있고 해외 시장 부분에서는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 서아프리카, 북미 지역에 은행권에 적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미 한국이나 인도에 적용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신여권에 적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보안 시장 매출 확대 부분에서 브랜드 프로텍션의 다국적 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노CMS가 보안 재료의 위주의 영업을 또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신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화폐 개혁이나 디자인 변경했을 때 또 빅데이터로 활용한 또 나노CMS뿐만이 아니고 국산화 자립도에 관련돼서 IoT 기반의 스마트 위주 방지 기술 개발권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적외선 흡수 필터 소재 기술 개발,
관련된 내용과 또 바이러스 사멸용 UV 램프 개발을 금년도에 제품화 양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미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근적외선 흡수 반사 안료가 안경 광학용으로 지금 기초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사업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존에 연구 개발했던 나노 소재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및 바이오, 국방 분야에 진출하는 것까지 미래 아이템으로 선정이 돼서 기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의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